존경하는 이필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승균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내려나신 당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영리동 대웅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하고 모든 행정부의 구성원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역대 최악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독서의 중요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독서는 곧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며 독서 활성화는 독서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의 의무로 정해져 있지만 현대인들은 갈수록 책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간편한 전자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기에 지식과 교양을 쌓고자 책을 사러 서점에 가지 않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동네 서점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소재한 한강공원은 망원동에서 13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지만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 대형 서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지역 서점의 한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난 5월 10일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곳을 넘어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와 위치, 장소 현황과 시설의 인프라가 제각각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내부에서 운영하는 동문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대여 실적을 살펴보면 초라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네 서점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의 동네 서점 수는 2009년 2,846개에서 지난해 1,968개로 30% 줄었다고 합니다.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또 지원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또는 행사 개최 비용 등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동네 서점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 내의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영수증과 함께 반납할 경우 구매 금액을 전액 지역 화폐로 환불해주는 굿페이백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 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국민에게는 독서를 장려하고 동네 서점의 숨통을 틔워주며 지역화폐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납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소로 활용하므로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도서 구매비로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단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수십 년간 우리가 양질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그 설립 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일련의 행위가 과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공단이 상인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갑질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발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공단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갑자기 1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공단 농수산물 시장 운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매장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 이 계약 기간은 1998년 시장이 최초 개장한 이래로 2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에게 임대료 5% 인상 및 1년 기간의 갱신 계약을 통보하였으며 135개의 점포 중 단 17개소만이 계약을 갱신하고 나머지 118개 점포는 협상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마포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 동결을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상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을 2월 24일 체결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임대차 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1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매장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대료의 1.3배를 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인들이 보증금을 공단에서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리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1월 1일 이후에도 임차인 자격을 유지했으므로 이는 무단 사용이 아닙니다. 가상금 부과와 관련한 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공단은 가상금 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정 조치한 것은 다행이지만 공단은 과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을 배려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재정 돌보기에만 급급해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초 공단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에도 어긋나는 계약기간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해 운영관리 규정을 3월 2일에 개정합니다. 1일부터 갱신되는 계약기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2개월이 지난 3월 2일에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기간 1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되는 가상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서 마포구에서 공단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단 이사장 임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마포구는 공단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디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분쟁으로 인해 응어리진 상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길 바라며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께서는 농산물 시장 상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구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